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적분의 값이 같다고 합니다. 그럴 때 f0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보통 어떻게 풀면 쉽게 풀리겠습니까? fx는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하고 정적분해서 등식 두 개를 만족하는 a, b의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문자 두 개, 등식 두 개 해서 연립해서 a, b를 찾은 다음에 f0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fx라고 하겠습니다. 즉 라지 f'x는 스몰 fx가 되는 그런 라지 fx에 대해서 각각의 정적분의 값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라지 f3 마이너스 f-1은 하고 표현되고 가운데는 f3 마이너스 f1 하고 f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f4 마이너스 f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식이 이렇게 하나, 둘, 두 개 나타나겠습니다. 첫 번째 등식은 어떻습니까? F3 지워져서 첫 번째 등식에서는 F1은 F-1은 F2랑 같다라는 정보를 하나 얻겠습니다. 두 번째 등식에서는 뭘 얻겠습니까? 이쪽으로 넘겨오면 이 F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F3은 하고 정리를 해주면 F2 더하기 F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3,F3이라는 이 점은 어떻습니까? 뭐의 중점이 된다는 뜻이죠. 2,F2 그리고 4,F4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라지 fx 몇 차가 되겠습니까? fx는 x3,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라지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특징은 무슨 함수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선대칭, 이것은 점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 점이 변곡점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점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y는 fx의 대칭축이 뭐라는 뜻입니까? 도함수의 대칭축이 x는 3이구나 라는 정보를 알려주겠습니다. 따라서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x는 스몰 fx 최고차항의 개수 3이라고 했습니다. x-3 제곱 더하기 그리고 y 꼭지점의 y 값은 모르니까 k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것의 부정적분이니까 x 빼기 3의 세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c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를 이제 쓰겠습니까? f-1은 f2다 라는 정보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f-1부터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대입하면 -64 -k 더하기 c가 되고 그 다음에 f2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를 한번 대입해주면 -1 더하기 2k 더하기 c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값하고 이 값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k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로 넘어가면 3k, 1로 넘어가면 -63이 3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21 하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f0의 값이 나타나겠습니다. f0 하고 대입해 주겠습니다. 0 대입하면 -339327 더하기 k -27 하고 쓰겠습니다. 이거 제가 여기 잘못 썼습니다. 339 플러스가 돼서 27 2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정답은 6,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9번은 정적분을 부정적분으로 돌려서 해석해서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주어진 함수 이것의 그래프와 y는 3이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때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 중 양수인 것을 작은 순서대로 K1, 2, 3, 4 띵띵띵 했습니다. K3 더하기 K4가 A파이일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전체적으로 같은 양수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3이라는 직선하고 이 사인 함수하고 어디에서 만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인 함수 먼저 하나 그려놓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 함수 먼저 하나 그려볼 텐데요. 제가 조금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사인 함수 먼저 보면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면 여기 가운데 값이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2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값이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최대값은 a 더하기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가 x좌표 0이라고 하겠습니다. 주기는 a분의 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a분의 파이 하고 표현이 되고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a분의 2파이 하고 띵띵띵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는 3이라는 직선이 어디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만나야 되니까 a 더하기 3이 3 이상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 이상 하니까 a가 1일 때 이 선이 3이 되니까 a가 1일 때 그리고 a가 1보다 클 때 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1일 때 그래프를 먼저 놓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가 1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가 되고 a가 1이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하고 나타나고 이 파란 직선이 y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점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하나 K1 그리고 여기 x좌표 K2 여기 K3 이렇게 띵띵띵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K1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a분의 파이인데 a분의 파이를 4등분한 것이니까 a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1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2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K2는 a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1이 몇 칸 같습니까? 5칸 같습니다. 그래서 4분의 5 하고 표현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K3 하면은 a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4칸 더 더해주니까 4분의 9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4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분의 파이 곱하기 4칸이 더 가니까 4분의 1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둘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K3 더하기 K4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분의 파이 곱하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9 더하기 4분의 13 그러면 4분의 22 약분하고 나면 2분의 11 하고 남겠습니다. 이것이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a파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은 어떻게 나타나죠? a제곱은 2분의 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어떤 경우 했습니까? a가 1인 경우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a가 1보다 큰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a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2 그리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a 더하기 2라고 했는데 a가 1보다 크니까 이거 3보다 크겠습니다. 그러면 2하고 a 더하기 2 사이 어딘가에 y는 3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러면 교점들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여기 하나, 둘 이렇게 교점들이 눈에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K1, K2, K3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K4, K5, K6 하고 띵띵띵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K3하고 K4가 우리의 관심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K3이고 여기가 K4가 되겠습니다. 사인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 점에 대해서
K3하고 K4가 대칭이 되겠습니다. 즉 K3 더하기 K4를 해주면 이 선의 이 중점의 2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K3 더하기 K4하고 밑에 써보겠습니다. K3 더하기 K4는 이 중점의 2배가 되는데 이 중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파이에 4분의 1, 2, 3, 4, 5개가 온 것이 되겠습니다. A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5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의 값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있죠? 여기 A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파이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제곱은 2로 약분하니까 2분의 5하고 표현이 되고 따라서 A의 값이 나왔습니다. A의 값은 루트 2하고 유리화해주면 2분의 루트 10하고 나타나는데 이거 1보다 큰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0번은 사인 함수와 직선의 교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인 함수의 대칭성 활용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정수 A는 절대값 A가 3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니고 그리고 A는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A에 대해서 이 지수함수하고 Y는 A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부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부등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이 A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A의 범위에 따라서 이 지수부등식의 부등식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A의 범위는 어디에서 데려오겠습니까? 이 지수함수하고 이 직선에서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수함수 한번 그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이 지수함수 보시면 여기 밑에 절대값 x도 들어있습니다. 일단 9분의 a제곱 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밑이 1보다 작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이 어떻다는 뜻이죠? a제곱이 9보다 작다라는 뜻이고 실제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수함수가 되겠습니까? 절대값 고려하지 않으면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감소함수하고 써놓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오늘 제가 조금 미리 그려놨습니다. 어떤 지수함수가 되겠습니까? 절대값 x 고려하지 않으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고 여기 마이너스 3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을 점근선으로 갖고 감소하는 지수함수인데 전체 x의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x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겨서 왼쪽에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접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y는 ax 할 텐데요. a가 양수면 이쪽에서 이렇게 생기고 a가 음수면 이쪽에서 이렇게 기울기 음수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교점이 하나만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a가 양수여도 교점 하나 이렇게 생겨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a제곱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니니까 a제곱이 9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a가 3보다 크다라는 뜻이고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지수함수에 또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만 살려서 왼쪽에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리고 여기 점근선 y는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x가 0 이상인 부분 그것을 왼쪽에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 여기 제가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 하나 a가 양수인 경우 그렸는데 교점 몇 개 생깁니까? 2개 생깁니다. a가 음수여도 같은 방법으로 교점이 2개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a제곱이 9보다 큰 경우가 우리가 원하는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a제곱으로 한번 맞추고 2를 곱해주고 3을 여기다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제곱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a제곱하고 표현되고
마이너스 4a 더하기 9이 18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오른쪽도 a제곱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제곱이 곱하기 3이 이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러면 3a제곱 마이너스 3a 그리고 마이너스 4, 3, 1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제곱이 9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지수함수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2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8이 부등호 방향을 유지해서 3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2 하고 나타나고 넘겨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a 마이너스 30이 0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적인 a의 범위 제한 범위가 뭐였습니까? 여기다가 조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a는 3보다 큰 범위에서 푼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통인 정수는 몇이 되겠습니까? 이 범위하고 이 범위의 교집합에 들어가는 정수는 a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있고 양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보다 커야 되니까 4하고 5 두 개 있겠습니다. 이 a 값들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워주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마이너스 6,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은 지수부등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및 조건 체크하는데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체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1보다 큰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두 수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두 수 ab는 모두 자연수이고 특별히 조건 나를 보시면 a는 16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수 mn의 순서쌍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a하고 b를 조금 간단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좀 미리 써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a는 밑을 2로 해서 n분의 10 더하기 n분의 24 하고 표현되고 b는 3의 n분의 24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미리 쳐놨는데요. 여기 같은 값이 있겠습니다. 일단 b 먼저 체크를 해주면 이것이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n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n은 24의 1이 아닌 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n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 3, 4 그리고 6, 8 그리고 12, 24 이렇게 존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a도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b 자연수 하는데 n분의 24제곱 이거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이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n분의 10 더하기 n분의 24 이것도 자연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전체가 자연수이고 이 수도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n분의 10도 자연수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m의 값은 뭐가 있겠습니까? 1이 아닌 10의 양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의 값은 2하고 5하고 10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a는 16의 배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n분의 10 더하기 n분의 24는 몇 이상이어야 되겠습니까? 자연수인데 특별히 4 이상이어야지 16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m을 기준으로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n을 기준으로 체크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m이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m이 2면 대입해주면 5 더하기 n분의 24 이것이 4 이상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4 이상이 되게 하는 조건을 찾아라 하는데 이미 어떻습니까? 5가 있어서 4 이상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주어진 n은 다 만족하겠습니다. 위에 써있는 n은 다 성립하니까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2, 3, 4, 6 그리고 8, 12, 24 이렇게 7개가 성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이 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m이 5가 되면 2 더하기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2 더하기 n분의 24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의 값이 4 이상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2가 되고 2로 나눠주면 12가 되니까 n은 1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 3, 4, 6, 8, 12까지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m이 10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m이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n분의 24는 4 이상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번에는 n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로 넘어가면 3이 되고 3으로 나눠주면 8 이하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n은 2, 3, 4, 6, 8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더해 보겠습니다. 둘, 넷, 여섯, 일곱, 일곱, 여섯, 5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7 더하기 6 더하기 5를 해주면 11에다 7을 더하니까 18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지수값이 자연수 되는 조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두 실수 AK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세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하고 접힌 직선 그리고 또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그느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먼저 조금 그려놓고 갈 텐데요. 여기는 x절편이 a 그리고 여기는 a 더하기 4, a 더하기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같아서 이 2차 함수, 이 2차 함수 서로 어떻습니까? 폭이 같겠습니다. 그리고 x절편의 차이도 두 칸 나서 똑같은 그래프가 x축으로 평행이동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a 대입하면 여기고 여기도 a 대입하면 0이고 a 더하기 2 대입해도 그리고 a 더하기 2 대입해도 각각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양수인 경우 한번 그려봤습니다. K가 양수인 경우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가 몇이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A-2만큼 같다고 했습니다. X절편 A-2하고 나타나고 이 접힌 직선은 어떻습니까? 꼭지점이 a 더하기 1,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가 a 더하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x절편은 a 더하기 2 그리고 여기는 a 더하기 4 하고 나타나는 이러한 세 조각으로 구성된 함수가 f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뭘 그려봤겠습니까? k가 음수인 경우 한번 그려봤습니다. k가 음수인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여기 x절편 a-2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는 a하고 표현되고 a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a 더하기 2 여기는 a 더하기 4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 조각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느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한번 보시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fx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0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0 하고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이 2차 함수, 이 2차 함수 서로 폭이 같은데 x절편의 간격이 서로 같아서 대칭 형태를 띠겠습니다. y축 대칭, y축 대칭 이거 기억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하고 체크하겠습니다. 니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k가 0 이상 1 이하 하고 나타났습니다. K가 양수인 경우여서 K가 음수인 경우를 조금 밑으로 내려놓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K가 0 이상 하는데 K가 0이면 어떻습니까? 이거 다 0이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0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진하게 그렸습니다. 자주색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K가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쪽 다 0이고 이쪽 0이고 이쪽 부분만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소값 마이너스 1하고 K가 0인 경우 성립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K가 양수인 경우 1 이하인 경우는 이 극소값하고 이 극소값의 대소 비교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 x좌표가 몇이 되겠습니까? 대칭이어서 a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 더하기 3에서의 함수값을 읽어라. 그러면 두 가지로 항상 우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리곱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리곱 공식을 써주면 최고차항의 개수 k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 더하기 3에서 a 절편 a 더하기 4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a 더하기 3에서 a 더하기 2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 하고 나타나는데 k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겠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것이 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쓴다고 했습니까? 거리곱 공식 잘 익혀지지 않으시면 함수식으로도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함수식은 거리곱 공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함수식을 한번 생략해서 그냥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fx는 k x절편 x-a-2 그리고 x-a-4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3에서의 함수값을 읽어줘야 되니까 a 더하기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k 하고 같은 식이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리곱 공식은 이 함수식 표현에서 이 식을 한번 생략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니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이제 디귿 한번 가보겠습니다. fx가 x 이퀄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했습니다. 미분 불능인 점이 x 이퀄 2에서만 나타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래프의 형태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그래프 K가 0인 경우도 어떻습니까? 미분 불능인 점 하나, 둘, 세 개 있고 0이 아니고 양수인 경우도 미분 불능인 점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안 되고 K가 음수인 경우 어떻습니까? 이 부분 A하고 A 더하기 2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고 A 더하기 2라고 마이너스 1, 이 점 A 더하기 1, 마이너스 1은 뾰족한 점이 해소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미분 불능인 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부드럽게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A 더하기 2에서의 이 2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뭘 체크하겠습니까?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A 더하기 2가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A 더하기 2가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A가 1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1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A가 1이면 이 값은 3 하고 나타나고 이 값은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쪽에서 체크 하나, 이쪽에서 체크 하나 대칭성에 의해서 같겠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k하고 나타나고 x절편 3하고 5라고 했습니다. x-3, x-5하고 나타나고 3에서의 미분계수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3은 k 곱하기 이거 미분한 여기에 대입하겠습니다. 3-5하고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k가 되고 이것이 1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뭘 더하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a 더하기 k를 해주면 a는 몇이었습니까? 1이었습니다. 1-2분의 1 해주니까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 더하기 k는 2분의 1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기억니은 다 맞아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은 세조각함수 그래프 해석하는 그누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fx는 우함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y축 대칭이구나 하고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함수 fx는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우함수인데 x 이퀄 2에서 극값을 가지면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도 극값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형태를 띠겠습니까? 제가 오른쪽에 그려놨는데 이런 형태를 띠겠습니다. 이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2에서 극값을 갖고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갖겠습니다. 이 극값은 서로 같겠습니다. 같은 극소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x축이 아니지만 여기다가 그냥 조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x좌표 2가 되고 여기 x좌표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x좌표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실수 mn에 대해서 함수 fx mn과 함수 fx에 대하여 g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0 이상이면 그대로 fx를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가 0 이상인 부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fx랑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f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서 붙여놨습니다. 함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분 가능하게 곡선이 와서 붙어야 되는데 이 0에서 미분계수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곡선의 0에서의 미분계수를 보시면 어떻죠? 맞습니다. 이 미분계수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옆에 이제 온평행 이동에 와서 붙어야 되는 이 점의 미분계수도 서로 어때야 되겠습니까?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미분계수 0인 점이 이 점으로 와줘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 즉 평행 이동 0,0만큼 평행 이동해도 좋고 여기 보이십니까? 이 점이 이 극소점이 평행 이동해서 이쪽으로 옮겨가도 좋겠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이 극소점이 평행 이동해서 이 점으로 옮겨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극소점이 이쪽으로 평행 이동해서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생겨서 전체적인 곡선은 이렇게 생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점이 옮겨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나타나서 전체적인 곡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분 가능한 곡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대로 이 점이 자기 자신이 되면 원래 곡선하고 같은 이러한 곡선이 생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요. 1번 자기 자신이 그대로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이 마이너스 2, f-2라는 점이 옮겨가는 경우, 세 번째는 2, f2가 옮겨가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 그대로 있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 점이 이 점으로 가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얼만큼 올라가는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이 2에서의 함수값 기준선보다 얼만큼 높은가 체크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거리곱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곱 공식을 이용해서 0에서의 함수값이 2에서의 함수값보다 얼마나 높은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1 했고 0에서 2를 몇 번 빼야 되겠습니까? 여기 접하니까 2번 빼야 되겠습니다. 0 빼기 2 곱하기 0 빼기 2 해주고 그 다음에 0하고 마이너스 2도 빼야 되겠습니다. 0에서 마이너스 2를 또 2번 빼준다고 했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4 해서 4, 4,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16이라는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2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를 나타내겠습니다. 거리곱 공식을 안 쓰고 함수식으로도 표현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함수식 한번 해주면 fx는 여기를 기준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1이고 2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도 접한다고 했습니다. 이 2에서의 함수값 몰라서 그냥 m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0에서의 함수값 체크를 해주면 4 곱하기 4 더하기 m 하고 나타나서 16 더하기 m 차이가 얼마 나겠습니까? 똑같이 16 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좋고 이렇게 계산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m,n이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있는 거라 0,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에 m 더하기 n은 0 하고 나타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m,n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x축으로 2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16만큼 움직이겠습니다. 이 경우에 m 더하기 n은 2 더하기 16 하니까 1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점이 저 위로 가는 건 어떻게 평행 이동하죠? m,n이 x축으로 얼마큼 가겠습니까? 마이너스 2만큼 가고 마이너스 2만큼 가고 다시 16만큼 올라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6 하니까 1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느 값이 최대가 되겠습니까? 18이 최대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두 조각 함수의 미분 가능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리곱 공식도 썼고 함수식으로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 OAB가 있습니다. OB의 중점이 M이고 호 AB 위의 점 P에 대해서 각 OPM 그리고 각 OAM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삼각형 PMA의 둘레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변의 길이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좀 색을 칠해놨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M은 중점이니까 여기는 1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20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M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뭘 써서 A를 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써서 A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A제곱은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A제곱은 하고 계산을 해주면 A제곱은 1제곱 더하기 2는 4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4 해주고 여기 플러스가 되고 2 한번 약분해주니까 2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7 하고 나타나서 A의 값은 루트 7 하고 한 변의 길이 구했습니다. 여기가 루트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각하고 이 각 점점 같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OAPM은 어떤 사각형이 되겠습니까? 이거 내접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 체크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을 알고 마주보고 있는 길이를 활용해서 이 지름의 길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지름의 길이를 구해주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3분의 2파이 하고 나타나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루트 7 하고 써주겠습니다. 3분의 2파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분의 루트 3 하고 표현되니까 지름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 루트 7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그림을 이용해서 또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조금 색을 칠해놨는데요. 어떤 길이를 구할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기 1이고 여기 색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 반지름 2하고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B라고 하면 B를 구하고자 하겠습니다. 여기 점 하고 나타났는데 이 점을 제가 알파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알파에 대한 정보, 우리 이 사각형 내접 사각형이라고 했고 이 내접 사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을 구해놨습니다. 이 점에 대한 각에 대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고 지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에 대한 정보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인 알파분의 해주고 사인 법칙을 써주겠습니다. 사인 알파분의 1은 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루트 3분의 3, 2 루트 7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알파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사인 알파는 2 루트 7분의 루트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까지 구해놓고 가겠습니다.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제곱 마이너스 1에서 제곱 빼주면 2 루트 7분의 7, 4, 28에서 3을 빼니까 25,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에 대한 정보가 왔습니다. 그럼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B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제곱은 하고 써보겠습니다. 1제곱은 B제곱 그리고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2 해주고 코사인 알파 하겠습니다. 2 루트 7분의 5 하고 써주겠습니다. 2 루트 7분의 5 하고 써서 정리를 해주면 B제곱 2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7분의 1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10B 더하기 3 하고 나타나는데 3을 제가 좀 인수분해하기 좋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7 해주고 곱하기 루트 7분의 3 하고 조금 변형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럼 B의 값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B는 하고 한번 표현을 해주면
이거 잘 안 보이시면 어떻게 해도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면 그냥 근해 공식을 쓰셔도 좋습니다. 루트 7분의 3이거나 또는 루트 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b 어떻습니까? 여기 길이가 2인데 2보다 작아야 되고 루트 7은 2보다 크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루트 7분의 3이 b여서 b도 찾고 가겠습니다. A도 찾았고 B도 찾았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습니다. 우리 이제 뭐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PA의 길이 이것을 제가 C라고 하면 C의 길이 C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B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다가 조금 써보겠습니다. 루트 7분의 3하고 나타나고 A의 길이는 루트 7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길이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에 대한 정보 알고 있습니까?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아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각형 내접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OAPM 내접사각형이고 이 각 몇 도라고 했습니까? 120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은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쓸 준비가 됐습니까?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쓰겠구나 라고 짐작하실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루트 7 제곱하면 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7은 이거 제곱하니까 7분의 9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7분의 3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C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주겠습니까? 코사인 60도 해주겠습니다. 코사인 60도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C제곱 해주고 이거 약분해주면 2분의 1 하고 나타나서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C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7, 7에 49 하니까 마이너스 7분의 40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루트 7분의 40을 또 인수분해하기 좋게 좀 바꿔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7분의 하고 표현해주고 루트 7분의 8 곱하기 그리고 루트 7분의 몇이었습니까? 아까 40이었으니까 8, 5, 4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는 0 해주면 C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C는 루트 7분의 8 하고 나타나고 또는 마이너스 루트 7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다 구했습니다. 세 변의 길이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7분의 저기는 7 하고 나타나고 루트 7 분모를 루트 7분의 1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 7분의 1 해주면 저기는 7이 되고 A는 7이고 B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루트 7분의 18 정답은 7분의 18 루트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A, B, C 구하는 방법도 있고 C를 구하는 다른 방법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C를 구하는 다른 방법을 보시면 제가 조금 다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이 보조선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 되겠습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한 밑각을 베타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또 어떤 정보를 얻어오겠습니까? 여기는 2하고 나타났고 우리 아까 뭘 구했습니까? 그 외접원의 질은 구했습니다. 따라서 사인 베타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사인 베타분의 2는 하고 써주면 사인 베타분의 2는 2R 하고 나타나는데 루트 3분의 2 루트 7 하고 쓰겠습니다. 루트 3분의 2 루트 7 하고 써주면 따라서 사인 베타에 대한 정보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약분해 주니까 루트 7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베타도 같이 읽어줄 수 있는데요. 예각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베타는 루트 7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도 베타고 여기도 베타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베타 루트 7분의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루트 7분의 2 해줘야 되니까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 7분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반쪽이 루트 7분의 4 하고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PA의 길이, 우리가 C라고 불렀던 PA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나죠? 루트 7분의 8 하고도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했던 루트 7분의 8, 루트 7분의 8, 여기서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했고 여기에서는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구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눈에 띄는 방법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삼각함수와 삼각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의 도함수 f'x에 대하여 f'-1도 0이고 f'3도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에서 극대고 3에서 극소라는 것을 금방 알겠습니다.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f0이 0보다 크고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차 함수 좀 그려놨는데요. 두 가지 x축이 있겠습니다. 극대값이 0인 경우 x축이 이렇게 위쪽에 위치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극소값이 0인 경우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위치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뜻인데 등분에 의해서 여기 1, 여기 두 칸씩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0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0이 돼서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서 어떻습니까? 조건 가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x축이 밑에 있고 극소값이 0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1이고 그리고 여기는 두 칸 가니까 -3 이렇게 나타나서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쓰겠습니까? 1에서의 함수값 x절편들이 다 주어져 있어서 거리곱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리곱 공식을 쓰면 최고차항의 개수 1이라고 했습니다. 1 곱하기 1에서 3 두 번 빼주겠습니다. 3에서 접하니까 1 빼기 3 곱하기 1 빼기 3 해주고 그 다음에 -3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곱하기 4 해서 4, 4, 16, f1의 값은 16이다 라고 찾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함수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절편이 -3하고 3하고 나타나는데 x 더하기 3하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1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 대입해주면 4 곱하기 여기도 4 해서 4, 4, 16 해서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9번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정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5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첫째 항이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N 더하기 2는 AN과 AN 더하기 2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나누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 이하의 모든 자연수 m에 대하여 연속한 두 수의 곱은 양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A1이 100이니까 A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주면 좋겠습니까? 6 이하 했으니까 A6, A6 곱하기 A7까지 가야 되니까 A7까지 한번 순추적해 보겠습니다. A1이 100이라고 했습니다. A1은 100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모르니까 두 번째 항은 K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1이니까 N이 홀수인 경우여서 세 번째 항은 A1 빼기 A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1 빼기 A2 해주면 1에서 2 빼니까 100 빼기 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4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4는 n이 2인 경우 n이 짝수이니까 아랫부분을 쫓아오겠습니다. 그러면 2A3 마이너스 A2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A3의 2배를 해주니까 200 마이너스 2K 하고 나타나고 A2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빼기 K 하니까 200 빼기 3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5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홀수가 되니까 이 경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A3 빼기 A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3 100-K였고 그리고 A4를 빼주면 빼기 200 더하기 3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 더하기 2K 하고 표현이 되고 A6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이 4이니까 짝수인 경우에 들어가겠습니다. 2A5 마이너스 A4 해주겠습니다. A5의 2배를 하니까 마이너스 200 더하기 4K 하고 표현되고 A4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0 더하기 3K 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400 더하기 7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7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n이 또 홀수인 경우니까 2A6 마이너스 A5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n이 홀수인 경우는 위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위쪽으로 들어가서 A5 마이너스 A6 하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A5에서 6을 빼겠습니다. A5 마이너스 100 더하기 2K 하고 표현되고 A6을 빼면 더하기 400 하고 나타나고 빼기 7 해주겠습니다. 계산해주면 300 마이너스 5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연속한 두 수의 곱이 양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이 양수입니다. 그러면 둘이 곱하면 양수여야 되니까 K 양수가 되겠습니다. A2도 양수고 여기 양수였기 때문에 곱해서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양수, 또 곱해서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양수.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수가 되는 K의 범위를 체크할 텐데요. 우리 모든 항이 정수여서 K가 정수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K는 첫 번째 항에서 여기에 A2에서 K는 뭐가 되겠습니까? K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0보다 크려면 K는 100보다 작겠습니다.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라는 제한 범위를 갖겠습니다. 이것이 또 0보다 크겠습니다. 이것이 0보다 크면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00보다 작겠습니다.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3분의 200보다 작구나 하고 또 더 작은 범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0보다 크다. 그 말은 K는 뭐보다 크겠습니까? K는 50보다 크겠습니다. 따라서 50보다 크다라는 또 제한 범위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0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도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K는 7분의 400보다 큰데 7분의 400이 50보다 크겠습니다. 따라서 7분의 400보다 크고 K는 3분의 20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0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6, 5, 30, 60보다 작겠습니다. 최종적으로 K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7분의 400보다 크고 하고 표현되고 K는 60보다 작겠습니다. 그런데 7분의 400은 약 몇입니까? 7분의 400은 57점 띵띵띵 하고 나가겠습니다. 57점 띵띵띵 하고 나가니까 우리 정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수 K 정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K는 뭐가 되겠습니까? 58, 59 하고 K는 2개 나타나겠습니다. 58하고 59 2개 나타났는데 우리 뭘 구하자고 했습니까? 만족하는 A5의 값의 합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5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100 더하기 2K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00 더하기 2 곱하기 58 더하기 마이너스 100 더하기 2 곱하기 5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50 더하기 58 해주고
또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50 더하기 5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이 16, 16 더하기 9이 18 해서 34, 정답은 3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추적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도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정수 a와 실수 b에 대해서 절대값 b분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f'1이 0이고 조건 나를 보시면 열린 구간 0, 1에 속하는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 이퀄 f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다 라는 조건이 있겠습니다. 일단 정적분으로 정의된 방정식 우리 항상 뭐 하겠습니까? 윗끝 아래끝 맞춰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미분하려고 했더니 이 피적분 함수 안에 ex가 들어있습니다. 변수 x를 밖으로 빼는 것 먼저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fx는 하고 써주고 ex 앞으로 꺼내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x까지 하고 써주면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3t제곱 더하기 3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 하고 써보겠습니다. 하고 썼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나머지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3t의 세제곱 더하기 at의 제곱 더하기 bt d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미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x 하고 곱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미분하면 2가 돼서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그리고 3t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 dt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이거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6x 세제곱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2ax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2b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x가 돼서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b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에서 반의 값이 나타나겠습니다. 빼주고 나면 3x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은 뭐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정적분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0에서 x까지 대입하니까 0 대입하면 상수항 사라지고 x만 대입한 결과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해주니까 2x 세제곱하고 나타나고 2분의 1 ax제곱인데 2가 있으니까 ax제곱 그리고 여기는 2b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를 한번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5x 세제곱하고 나타나고 2ax제곱 그리고 더하기 3b x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걸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데요. 조건 가를 보시면 f'일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x로 한번 묶어보면 5x제곱 그리고 더하기 2ax 더하기 3b 하고 남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입니까? x-1 그리고 개수를 활용해서 5x-3b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1 대입하면 0 돼야 되니까 5 더하기 2a 더하기 3b는 0이구나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뭐도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윗끝 아래끝 맞추니까 f0이 0이다 라는 사실까지 같이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뭘 체크했습니까? f'x 0 되는 게 0이 하나 있고 1이 하나 있구나. 0하고 1이 있고 그리고 5분의 3b가 있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나를 활용해서 이제 fx 그래프 개형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fx 몇 차 함수입니까? 이거 도함수 3차니까 fx 4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이고 0하고 1 사이에 속하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fx 이퀄 fk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 다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k는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0하고 1 이 주변에서 어때야 되겠습니까? 2차 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조금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 그려진 그래프를 조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조건에 맞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 x축 그리고 여기는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십니까? 0하고 1 사이에서 이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0하고 1 사이에서 k를 어떻게 잡아도 항상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어떻습니까? 극점에 도함수 0되는 점 한번 써보겠습니다. f'x가 0되는 x가 뭐가 있습니까? 0이 두 개 있고 1이 하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이 두 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5분의 3b가 하나 더 있는데 5분의 3b가 몇이라는 뜻이죠? 5분의 3b가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b가 0이라는 뜻이고 b가 0이면 다시 왔습니다. b가 0이면 a는 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다시 써보겠습니다. b가 0이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5 하고 나타나는데 이거 어디에 안 맞습니까? a는 정수라는 조건에 맞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구나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보겠습니까?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0이다 라는 뜻이고 여기가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처럼 이 0하고 1 사이의 구간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어떤 k를 잡아도 y는 fk랑 만나는 점은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0하고 1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또 어떻습니까? f'x가 0되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f'x가 0되는 그런 x가 뭐란 뜻이죠? 0이 하나 있고 1이 두 개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5분의 3b가 몇이라는 뜻이죠? 5분의 3b가 다시 1로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b는 5하고 나타나고 3b 5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a는 마이너스 5하고 나타나고 우리 a 정수라 그랬는데 정수로 딱 맞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절대값 b분의 a를 해주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절대값 b분의 a를 해주면 5 곱하기 b는 역수로 오겠습니다. 5분의 3 하고 나타나니까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는 4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상수 k에 대해서 함수 gx는 fx 빼기 k의 전체 절대값 들어가 있습니다. k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하고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려라 라는 그래프 접기가 있습니다. 두 집합 AB가 다음과 같을 때 집합 A의 원소는 7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되도록 하는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A 먼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집합 A 어떻습니까? gx의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의 합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x들을 모았는데 그런 x가 7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gx가 원래 x에서 미분계수가 0이면 좌미분계수도 0이고 우미분계수도 0이어서 미분계수 0되는 점 일단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 불능인 점들에서 x축에서 접혀가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대칭이 돼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에서 0이 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런데 집합 B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X, 접힌 점이거나 또는 미분계수 0되는 점들이 되는 X들에서의 함수값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함수값들이 몇 개라는 뜻입니까? 3개가 되도록 한번 K를 조절해봐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fx 어디에서 미분계수 0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f'x 도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는 하고 미분해주면 4x 세제곱하고 나타나고 8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더하기 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하고 나타나는데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눈에 보이십니까? 여기 x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에서 x 마이너스 2로 묶여서 어떻게 인수분해 되겠습니까? x 더하기 1 4를 먼저 쓰겠습니다.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2라고 인수분해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극점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이너스 1하고 2라고 2에서 극점이 일어나겠습니다. 이러한 4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아래다가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이러한 4차 함수 올려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4차 함수 제가 그렸고 그냥 검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여기가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K, 그러면 이 Y는 K를 기준으로 해서 이 fx를 이렇게 접으면 그 fx가 이걸 새로운 x축으로 해서 gx는 이러한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이 까만색 선이 뭐란 뜻입니까? y는 k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y는 k라는 직선, 이것은 fx가 되겠습니다. 이 y는 k라는 직선이 새로운 x축이 되면서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이 빨간 그래프가 g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집합 A의 원소가 7개가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언제 7개가 되는가 하고 제가 대충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점 어떻습니까?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대칭이어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0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 접히는 점, 이 뾰족한 점들은 다 어떻습니까? 집합 A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미분계수가 0 되는 점, 극점들을 말하는데 이 점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다 0이어서 더해도 또 0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딱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gx의 이 집합 A에 속하는 x에서의 gx의 함수값에 대한 함수값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값 어떻습니까? 여기 함수값 이거 x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함수값 하나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또 하나 나타나고 여기 지금 검은색 점들이 집합 A에 속하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집합 A에 속하는 x값들의 함수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수값들이 총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4가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함수값의 개수는 전체적으로 3가지만 나와야 되는데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지나서 K가 이 사이에 있어주면 좋긴 하는데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간격의 차이를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2 하고 나타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좀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 2 해서 이 폭이 더 크겠습니다. 따라서 접어서 이 점하고 이 점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하고 이 점들은 같을 수 없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y는 k라는 직선을 어디에 잡아라 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여기 극대값하고 여기 극소값 중점에 해당하는 곳에 y는 k라는 직선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초록색 선이, 이 연두색 선이 이제 새로운 x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올라가고 여기도 이만큼 올라가고 여기도 이만큼 올라가고 같은 높이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gx가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합 B의 원소의 합은 어떻게 나타나죠?
이 검은색 점들의 함수값들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검은색 점들의 x좌표가 집합 A의 원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y는 k, 이게 새로운 x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부 함수값들이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값을 읽을 텐데요. -1에서 함수값을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g-1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g-1은 하고 읽어주면 그래프가 위로 접혀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음수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 더하기 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 읽어줄 텐데 1에서의 함수값은 원래 접히지 않는 함수값이었습니다. 따라서 g1 하고 읽어주면 f1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1-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함수값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0 사라지고 k-k 지워지고 결국 f1 빼기 f-1의 값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f1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1 체크를 해주면 1-3분의 8 하고 나타나고 -2 더하기 8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9-3분의 8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f-1의 값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 그리고 더하기 3분의 8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1 대입했으니까 -2 하고 나타나고 -8 그리고 더하기 2 하고 읽어주겠습니다. 계산하면 2 지워주고 -7 더하기 3분의 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f1에서 f-1을 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빼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빼주면 16이고 -3분의 8이 1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48에서 16을 빼니까 3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P 더하기 Q 구해야 되는데 따라서 P 더하기 Q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2 더하기 3 해서 3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4차 함수 그래프 접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미분계수 더하기 우미분계수의 합이 0이 된다라는 의미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